안녕하세요. 밤을 거는 트락터입니다. 영상을 거의 이틀을 못 올려가지고 아마 이것도 내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약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풀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바로 풀겠습니다. 진짜 이게 사건 사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찾아오는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되게 크게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그걸 해결하느냐고 영상도 못 찍고 블로그는 제가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별로 글이 자꾸 이제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별로 글 자체가 좀 어제는 별로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영상을 찍게 됐는데 바로 명리학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오행 오행적 접근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게 신강신약이었고 이 신강신약에서 이제 나온 게 용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맞지 않다고 이거 약간 좀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사주 명리라는 거는 이게 오행적 접근이 아니라 이게 저희는 지구라는 공간과 시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맞게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지축에 기울기 때문에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계절 운동. 오행 운동이 아니라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오행이 사계절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는지 저희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계절 운동을 통해서 사주 명리를 해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지 오행적 관점으로 쳐다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사주 명리라는 게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점술도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거나 뭔가를 뭐 점처럼 점을 본다고 하거나 이런 학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첫 영상과도 똑같이 또 연결되는 건데 이 여덟 글자 안에는 말 그대로 뭐 갑, 을이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임수와 개수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오행으로 바라보면 이 두 개가 단순히 봄에 운동한다고 생각할 거고 이 글자는 겨울에 운동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갑과 을은 엄연히 다르고 임수와 개수도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런 구분 없이 명량을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강 신약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오행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생기지 말아야 안 생겨도 됐을 이론이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게 또 용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강신약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 여덟 글자를 보고 강하다, 약하다를 이게 논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다시 할게요. 예, 간목과 신금이 있는 사람이 뭐 6월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게 신약한데 근데 이 사람의 대운이 인묘진 이렇게 오면은 이 사주를 신약하다고 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원국을 또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원국부터.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이제 딱 이거를 딱 이제 해석을 할 때 원국이 이렇게 있고 이게 대운과 이제 세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저도 옛날에 그랬고 거진다 이 사주 원국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격을 잡고 뭐 부족한 오행이 뭐가 있고 뭐 십시는 뭐가 많고 적은지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운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근데 이거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대운과 세운이죠. 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 원국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를 먼저 볼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의 대운과 세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계절로 흘러가고 있는지 딱 저희가 벌써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 이제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행의 계절 운동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만약에 여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딱 벌써 원국을 볼 필요도 없이 여름에 쓸 수 있는 글자 뭐가 있죠? 병화, 개수, 무토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계절에 이 사람 물론 사람들마다 이 글자가 뜻하는 십신의 그 글자 그 뜻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병화가 식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따라서 십신의 개념은 그러니까 십신의 그 이름은 다르겠지만 저희는 사주를 볼 때 원국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계절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운을 보고 세운을 적용한 다음에 원국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국을 봐봤자 원국을 봐도 이 원국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뭐 투간이 돼서 뭐 편관격이에요. 그리고 편관격이고 뭐 수가 많아요. 목이 없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사람이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네 살 때, 뭐 10살, 20살 다 똑같았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편관격이었고 옛날부터 수가 많았고 옛날부터 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여기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이 원국 가지고 해결한 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석을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여름운이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잘 쓸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아까처럼 뭐 병화, 무토, 뭐 개수를 일단 먼저 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의 질문.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이 글자들이 가장 강하고 이 글자들을 가장 잘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글자들을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병화, 무토,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임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개수를 뭐 똑같이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목을 물어볼 뭐 간목, 뭐 일목 뭐 다른 글자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배웠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계절 운동에 그 글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임묘진의 대운인 사람이 뭐 간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간목을 임묘진에서 이 간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저희는 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임묘진에 뭐 예를 들면 뭐 정화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정화는 임묘진에서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거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그런 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임묘진 목이 오니까 뭐 목이 오니까 뭐 화가 목에 생을 받아서 화균들이 뭐 강해진다. 뭐 금이 오니까 원국에 있는 수의 글자들이 뭐 수가 강해져서 그게 문제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사주에 예를 들면 임수를 상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대운에서 뭐 해자축이 와요. 여기가 임수가 아니라 개수여야 돼요. 개수. 그래 뭐 임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 해자축에 왔을 때 이 임수가 강해진다라고 해석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개수가 해자축에 와서 이 개수 만약에 임수를 식신으로 쓰고 개수를 상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자축에 왔기 때문에 임수 식신이 강해진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 개수 상관이 강해져서 뭐 상관 경관을 했네 이런 식의 사주 해석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상관이 해자축에서 강해졌다고 해석을 한 거는 오행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사계절이 아니라.
아니 해자 축에서 임수와 계수가 같은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이거를 떠오르면 돼요. 음양, 동등하다, 항상 대등하다. 이거를 항상 머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해자 축에서 이제 임수와 계수가 같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임수가 강해지면 계수는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거 오행으로 보니까 임수와 계수가 둘 다 막 강해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 해석이 완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간목과 을목이 분명히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거를 오행으로 접근해버리면 이 둘 다 강해지는 거고 이 둘 다 동시에 약해지는 건가. 어떤 사람이 식상 혼잡인데 이 식상이 둘 다 강해질 리는 없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목의 상태도 그렇게 지금 좋은 편도 아니고, 일단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솔직히 저는 주제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영상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뭐 특히 뭐 블로그에 올렸던 거를 이제 기준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한데, 다음에는 뭐 오행의 운동 방향이나, 이거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각 오행별 십신의 뭐 상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